자, 명덕외고 25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풀이입니다. 일단은 10번이에요. 10번 문제는 이제 토너먼트 문제가 나왔는데,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조합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중복되는 거 처리하는 과정만 우리가 따진다면 그냥 순열로 계산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팀이 6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일단 요 배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 6개에 대한 줄 세우기죠. 그래서 6팩토리알 대칭성의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대칭이고요. 그래서 A, B, B, A 똑같은 거고, 대칭이죠. A, B, B, A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대칭이죠. A, B, C 또는 A, B, C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대칭될 수 있는 게 크게 지금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의 세제곱으로 나누시면 되겠고요. 그럼 6팩토리알은 720이고요. 2의 3승은 8인 거니까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90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토너먼트 문제는 기출로 잘 나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등장을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에서는 7개 숫자예요.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는데, 자, 짝수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웃하지 않는 건 제일 나중에 배열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고민하시고, 그 다음 짝수는 오름차순으로 나열하세요. 일단 뭐가 결정된 거예요? 크기가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배열이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뽑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뽑아놓으면 자기들끼리 줄을 설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계산하시면 돼요? 조합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짝수에 대한 거는 되게 단순해졌습니다. 일단 이웃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뽑으면은 줄 설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은 홀수에 대한 배열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홀수인 1, 3, 5, 7, 4개를 먼저 나열을 할 거예요. 자, 홀수 나열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한 줄 세우인 거니까 4팩토리알이 되겠죠. 그래서 홀수를 먼저 배열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배열을 할 거예요? 짝수를 배열을 할 겁니다. 자, 짝수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거고요. 몇 개의 짝수죠? 2, 4, 6, 3개의 짝수인 거죠. 3개의 짝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 비어있는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을 할 거고, 순서가 있죠. 한데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되거든. 자동 배열이니까. 그래서 5개의 자리 중에서 3개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5C3인 거니까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방법으로 짝수가 들어갈 자리 3자리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짝수는 제일 작은 게 맨 앞에 서고 제일 큰 게 뒤로 서겠죠.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4팩토리알이니까 얘는 24가 될 거고, 10가지 방법으로 짝수 배치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240가지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동 배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은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연립방정식 푸실 때는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일단 1순위예요. 그리고 이제 2차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가 K고 여기가 K이기 때문에 그냥 두 식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둘을 빼면은 KK 상쇄되는 거니까. 또는 이걸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X 플러스 1에 Y 마이너스 3. 얘가 K인데, 이 K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X 마이너스 3 곱하기 Y 플러스 1이었던 거죠. 자, 그럼 요 식을 이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XY 마이너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 XY 플러스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자, 다 상쇄가 되고 남는 건 누구만 남죠? 4X가 4Y에요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X랑 Y가 같아요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한 문자로 정리를 그냥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한 문자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입하건 여기에 대입하건 똑같이 되겠네요. x 플러스 1 y 대신에 x를 쓰게 되면은 x 마이너스 3 이 k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한쪽으로 다 이항시키세요.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뭘 가져야 돼요? 한 쌍의 실수해만을 가져야 돼요.
자, 한 쌍의 실수혜를 가진다라는 것은 순서상이 모두 몇 개 나왔다라는 거예요? 2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X랑 Y 딱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판별식 풀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반띵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어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 X가 하나가 나올 거고 X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Y가 하나 나올 거고 그래서 하나의 X, 하나의 Y 순서상 한 개가 나온 거죠. 한 쌍의 실수에. 자, 그래서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세요라고 한 거는 K 값입니다. 마이너스 4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세제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오메가 세제곱 문제 푸실 때 투트랙으로 가야 되죠. 일단은 인수분해부터. x 세제곱은 1입니다. 인수분해 하시면은 x 마이너스 1 x제곱 x 더하기 1. 자, 결국은 허근 오메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2차식에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내가 오메가를 대입해서 관계식을 찾겠다. 오메가에 대한 다항식 계산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오메가 2차식이 하나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식에다 대입하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써먹겠습니다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트랙은 뭐죠? 켤레 관계인 거죠.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이 마이너스 1입니다를 쓴다거나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이 1입니다를 쓴다거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최종 4가지. 그래서 일단 이걸 써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기억이에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이 1인가요? 예죠. 우리 근각의 저항계에서 찾은 예.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1이에요. 맞아요가 되는 거고요. 자, 니은입니다. 자, 니은에서 켤레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괄호 안에 있는 거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에 바에 대한 전체 제곱이에요. 자, 이 바를 취한다라는 것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겠다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메가 바분의 1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래서 바를 여기다 취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계산식 변형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눈에 띄는 건 요거네요. 자, 오메가 바와 오메가의 그냥 관계를 읽을 수가 있죠. 양변을 오메가 바로 나눠버리시면은 오메가가 오메가 바분의 1입니다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오메가 바분의 1 대신에 뭘 쓰시면 돼요? 오메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모양이 잡힐 거고요. 자, 뭐 이걸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 플러스 오메가랑 뭐랑 같은 거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전체 제곱입니다. 오메가 4제곱이 될 거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거니까 오메가 4제곱은 뭐가 돼야 돼요? 오메가 1승이 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의 제곱이 오메가입니다. 맞다가 되는 거죠. 니은도 맞아요. 찾으시면 되겠고요.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지금 fn이 1부터 오메가 n승까지 합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하면 fn과 fn 플러스 1의 곱으로 이제 묶일 거고요. 얘가 0이 되는 걸 지금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은 fn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 뜻이 되겠죠. 푸는 입장에서는 그냥 n에다가 대입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 대입할 수는 결국은 3주기성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번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렇게 찾으면은 4, 5, 6부터는 다시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어 봅시다. 자, 그럼 F1이 얼마죠? 그냥 1 더하기 오메가인지 1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는 안 되죠.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히 하면은 n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그럼 n이 2일 때. 그럼 F2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서 끝날 거고요. 얘가 지금 요 식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겠네. 그럼 F2가 0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n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이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n이 3일 때 그럼 F3은 표현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오메가 제곱까지 합은 0이고요.
그럼 오메가 3승이 얼마예요? 1이죠. 안 되네. 그래서 결국은 n이 3의 배수일 때도 안 된다가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능한 것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100 이하의 자연수 n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3k-1이 100 이하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k 값의 개수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0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33점 블라블라죠. 따라서 몇 개가 되는 겁니까? 33개입니다. 이제 이렇게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맞는 거는 기역과 니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겠죠. 자, 18번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조금 조건이 복잡할 거예요. 이웃한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두 번만 나와야 돼요. 자, 예를 들어놨죠. 2 더하기 4 짝수. 그 다음에 여기서 3 더하기 1 더하기 3 짝수. 나머지는 지금 홀수가 나오죠. 4, 1 홀수고 3, 6 홀수고 6, 5 홀수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열을 할 것이냐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연속한 두 수, 이웃한 두 수가 짝수가 되려면은 재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짝수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은 홀수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기 때문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한 번에 수식으로 멋있게 만들려는 것보다는 그냥 자리 배치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푸는 입장에서는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는 구조는 뭐예요? 짝짝과 홀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짝수가 안 만들어지는 건 어떤 거냐면은 홀수, 짝수, 홀수 이런 애들이 배치가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얘네들 먼저 기준으로 잡고 이제 하나씩 남잖아요. 짝수 하나랑 홀수 하나가 남아. 그래서 이걸 이제 서로 엇갈리게 배치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먼저 세고 그 다음에 숫자들을 나열을 시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자리를 먼저 만들어 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게 힌트가 되는 거겠죠. 짝짝. 그 다음에 홀 이걸 먼저 깔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짝수 하나 홀수 하나가 남았는데 이걸 엇갈리게 하려면은 짝, 그 다음에 홀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맨 앞에 이제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짝짝 홀로 시작했으면 이러한 똑같은 구조를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홀로 시작하고 그 다음이 짝짝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홀짝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까지 괜찮습니까? 홀 짝짝 그 다음에 홀짝.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두 가지가 있고요. 자리 배치를 먼저 합시다. 두 번째예요. 또 어떻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얘네가 꼭 앞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한 칸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짝짝 그 다음에 홀. 그래서 이 두 개짜리 세트가 한 칸이 밀려나면은 여기에 누가 오면 되는 거죠? 홀수가 오면 되겠죠? 여기 뒤엔 누가 오면 되죠? 짝수가 오면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또 대칭 구조 만들 수가 있겠죠? 홀이 여기로 오고 짝짝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수가 여기로 가고 짝수가 여기로 가는 거. 그래서 다시 이 케이스에다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겠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엔 어떻게 밀려나면 돼요? 짝짝 홀이 이제 한 칸 더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짝짝 홀 이제 앞에 두 개가 오면 되는 거겠죠? 앞에 두 개가 어떻게 오면 되죠? 여기에 홀수가 들어오고 다시 앞에 짝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합이 짝수가 되는 상황을 이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뭐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대칭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배열에 곱하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짝짝 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짝짝 그 다음에 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끼어들면 될까요? 홀짝 이렇게 끼어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합이 짝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홀수가 하나 끼어들고 여기에 짝수가 하나 끼어들어서 배치를 마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또 대칭 이렇게 홀홀 그 다음에 짝홀 그 다음에 짝짝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케이스에다 곱하기 2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자리 배치에 대한 건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숫자를 나열을 할 건데, 자, 짝수가 모두 몇 개가 있죠? 3개. 홀수도 모두 3개. 그러면 이 경우에 짝수는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숫자만 쓰면 되거든요. 3자리 3팩토리알, 홀수도 3자리 3팩토리알. 그래서 36까지. 자, 그럼 얘도 똑같죠? 짝짝짝 홀홀홀. 계산법이 똑같겠습니다. 36까지. 얘도 36까지, 얘도 36까지.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 곱하기 2가 모두 4개가 있어요가 되는 거니까 72가 4개가 있어요. 288가지예요. 라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은 약간 이제 교란순열에 대한 얘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왼쪽부터 쓰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럼 첫 번째는 1이 오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가 2일 때부터 써볼까요?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는 수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겠죠. 수형도 만들듯이. 그럼 여기가 1, 4, 3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1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4, 1, 3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거고요. 첫 번째 자리에 2가 아니라 3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1, 그 다음에 4, 2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4가 오고 1이 오고 2가 오고, 아니면은 4가 오고 2가 오고 1이 오고. 자, 마지막이죠. 여기 첫 번째에 4라는 숫자가 올 때입니다. 그럼 여기가 1, 그 다음이 2, 그 다음이 3. 아니면은 여기가 2, 아니죠. 2가 오면 안 되죠. 여기가 3, 1, 2 또는 3, 2, 1. 그래서 세 가지 모두 9가지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에서는 일단 여학생이 4명이 있고요. 남학생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통계 수학,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팀 3팀으로 이제 쪼개지는 건데, 조건들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팀원은 2명 이상이다. 그 다음이 조금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통계 수학 팀에는 여학생이 3명 이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빠뜨리시면 안 돼요. 여학생으로만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여학생이 3명이거나 여학생이 4명이거나 케이스가 딱 2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수학팀에 여학생이 3명일 때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학생 3명이 있는 경우. 자, 그럼 남아있는 팀은 뭐예요? 인공지능 팀이랑 경제 수학 팀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여학생 3명만 이제 구성을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남아있는 두 팀에다가 사람을 배치하는 방법인데, 일단 2명 이상을 깔아야 되는데, 나한테 남아있는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배치가 안 된 학생들은 남학생 1명에, 아니죠, 남학생 4명에 여학생 1명, 총 5명이에요. 자, 이 5명이 두 팀으로 쪼개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2명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일단 4명은 해결됐고 1명이 남아요. 자,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인공지능 수학팀에 3명, 경제 수학팀에 2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여기 인공지능에 2명, 경제 수학에 3명, 이제 이렇게 케이스가 다시 갈려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뽑으시면 되겠어요? 5명 중에서 3명이 인공지능으로 가고, 여기 5명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2명 중에서 2명이 경제 수학으로 가는 겁니다. 또는 5명 중에서 2명이 인공지능으로 가고, 남아있는 3명 중에서 3명이 경제수학으로 하는 거예요. 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자, 계산이 이제 다 됐어요. 세팅이 됐죠?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죠?
일단 여학생을 뽑아야 되겠죠. 통계 수학 들을 사람 여학생 3명입니다.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요. 그래서 일단 여학생 3명이 배치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치받지 못한 여학생 1명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학생 4명이랑 만나서 이제 5명이 된 거죠. 그 5명 중에 3명이 인공지능, 그 다음 2명이 경제, 또는 5명 중에서 2명이 인공지능, 3명이 경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괜찮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 계산 한번 하신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4 곱하기 10 곱하기 1, 그리고 이게 2개가 있는 거죠.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80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예요. 같은 논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좀 빨리 해볼게요. 자, 통계 수학, 그 다음에 인공지능, 경제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통계 수학에는 여학생이 4명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없죠. 여기는 그냥 여학생들 4명 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남학생 4명이 남았어요. 자, 남학생 4명이 배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2명씩 최소로 깔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선택권이 없죠. 여기에 2명 가야 되고 여기 2명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 4명 중에서 2명이 인공지능, 남아있는 2명 중에서 2명이 경제수학,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학생 4명, 이건 한 가지밖에 없고요. 얘랑 얘만 곱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4C2 6에다가 이 1을 곱하는 거니까 6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는 80가지, 하나는 6가지. 둘이 합쳐서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86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